안녕하세요, 오승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의료 광고 사전 심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광고에 대한 규제는 다른 분야에 비해 굉장히 엄격한 편입니다. 2005년도에 헌법재판소의 유연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 의료인들에 대한 진료 과목, 전문 과목, 그리고 경력 외에는 대부분의 의료 광고가 금지됐었는데요. 이러한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유연 결정에 따라 2005년부터는 의료 광고를 사전 심의를 받는 조건 하에 광고가 전면 허용되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의료기관의 원장님들이나 원무과, 총무과, 법무과의 직원분들께서는 과거에 각 의사협회 심의위원회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출하고 심의를 받은 이후에 지명 광고나 인터넷 광고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다만 2015년 12월에 헌법재판소가 2차 유연 결정하기 이르는데요. 이는 사전 심의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너무 과도한 억압이라는 취지의 유연 결정이었습니다. 그 취지를 좀 보자면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서 광고의 자유도 포함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가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의사협회 산하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구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며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위헌 결정이 있은 이후에 약 2년간 우리나라 의료 광고 사전 심의에는 공백 기간이 있었고, 이 기간 동안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심의 없이 광고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의료법에서는 다시 한번 의료 광고 사전 심의가 부활하게 됐는데요. 그 주된 취지는 민간 기구에 의해서 심의를 진행을 하되, 다만 광고의 내용이나 규제 대상에 있어서 몇 가지 강화된 규정이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의료 광고에 규제된 내용이 몇 가지 추가됐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료 광고 주체에 대한 제한.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 외에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기본적인 규정인데요. 이는 과거 기존 의료법에도 존재하던 조항입니다. 두 번째,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이는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의료기술을 할지어도 국내에서 다시 한번 검증을 받지 못한 신의료기술은 광고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세 번째,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이는 주로 시술 후기라든지 이렇게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만 광고하라는 취지입니다. 네 번째, 허위 광고. 당연히 금지되고 있고요. 다섯 번째, 비교 광고. 비교 광고는 주로 의료기관 간의 비교도 있지만 의료 직역 간의 비교 광고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비방 광고. 비방 광고는 주로 다른 직역이라든지 다른 의료기관을 비방하지 말라는 당연한 규정이고요. 여섯 번째, 시술행위 노출 광고. 이는 일반인들이 의료인과는 다르게 수술 장면이라든지 수술 기구 같은 장면들을 보면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사진이나 영상을 광고에 쓰지 말라는 그런 취지이고요. 일곱 번째, 중요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이는 주로 부작용에 대한 광고를 광고에서 빼버리거나 아니면 글씨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볼 수 없게 만드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이는 부작용이 없다거나 아니면 수술 성공률이 100%에 달한다는 등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광고를 금지한다는 취지이고요. 아홉 번째,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 등을 표방하는 광고. 이는 국가 대표 서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들을 광고하는 걸 의미합니다. 열 번째, 편집성 광고. 이는 주로 칼럼이나 아니면 기사 형식의 광고를 의미하는데요. 광고를 내면서 칼럼 형식을 띠면서 마치 광고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11번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이번 개정 의료법에서 추가된 내용인데요. 과거에 의료 광고 사전 심의에 대한 내용이 삭제됐다가 이번 개정법에서 부활하면서 앞으로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의료 광고는 금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째,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광고.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그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기관에 한정되기 때문에 각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이 개정의료법에서 추가된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로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한다는 내용의 광고. 과거에도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비급여 진료 비용에 대한 할인 문구 등을 일종의 비교 광고나 소비자 현혹 광고로 모아서 승인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었고, 아니면은 광고 내용을 수정한 이후에 이제 승인해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의료법에서는 아예 비급여 진료 비용에 대한 할인 문구나 면제 문구를 금지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이런 비급여 진료 비용에 대한 할인을 광고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자면, 비급여 진료 비용은 원칙적으로 각 의료기관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 비용에 대한 문구를 넣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할인이나 면제 문구를 넣는 것은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내지는 이번 개정의료법에서 이러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장, 감사장, 인증 등을 언급하는 광고인데요. 이는 주로 신문사나 협회 등에서 돈을 주고 만든 상장이나 인증서 등을 광고에 활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의료법에서 추가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광고 금지. 이는 기존 의료법에서도 금지되고 있던 내용인데요. 주로 공중파나 케이블 TV에 의한 영상 방송을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 MC 비만 병원이라든지 모 한의원과 같이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에 나오는 영상 광고는 금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변경된 내용은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매체가 몇 가지 추가됐다는 점입니다. 과거 의료법에 대해서 비판을 하던 내용은 교통수단 외부에 있는 광고는 규제 대상이었지만 내부에 있는 광고물이나 아니면 음성 광고문을 같은 경우에는 사전심 대상에서 빠져 있었고, 더 나아가서 어플리케이션이나 SNS 같은 경우에는 사전심 대상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의료법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받아들여 이제 그 SNS나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교통수단 내부의 광고 등도 모두 사전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의료법에서도 빠져있는 매체가 있다면 그건 각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와 그리고 하루 10만 명의 이용객이 이용하지 않는 매체에 대한 규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도 광고할 수 있으나, 다만 앞서 설명드린 광고에 대한 규제 내용들은 지켜서 광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와 같이 기본적인 정보는 여러분이 심의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원을 할 때 나눠준 전단지에 단순하게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 그리고 진료 과목 등을 명시해서 이제 나눠주는 행위 정도는 사전심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에 따라 여러분들이 의료 광고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여러분이 광고를 진행하고자 하는 매체가 이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하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초록색 사이트에 여러분이 광고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 사이트의 하루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하루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의 홈페이지를 쭉 나열해놨습니다. 그 목록을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를 확인한 이후에는 각 의사협회 산하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광고 심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심의의 비용은 한 건당 10만원 정도를 하며 재심의 받을 때는 5만원 정도를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실 내용은 각 광고의 매체마다 광고의 내용마다 한 건 한 건 별도로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점이며, 만약에 심의를 받은 이후에 조금이라도 내용이 변경되거나 디자인이 바뀐다면
이를 새로운 광고로 보고 다시 한번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개정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 심의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설정됐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3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6개월 이전에 다시 한번 재심사를 청구해야 되며 재심사를 받지 않고 광고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 광고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할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보건복지부나 보건소에 적발이 됐을 때는 단순한 행정명령이나 아니면은 이제 정정 광고 등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내용이 중하거나 반복적으로 단속이 되게 되면 영업정지나 배설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형사고발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 미심의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중한 처벌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받은 이후에 광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 사전 심의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의료광고 마케팅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